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내면의 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제 해보셨어요? 오늘은 내면의 욕구와 바람이 충족된 사진이 들어있는 좋은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외출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맡기고 외출을 했어요. 아기가 깨면 우유를 먹이라고 하고 갔는데 아기가 깨어나서 계속 우니까 할아버지는 초콜릿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꼬마 녀석이 울음을 뚝 그치고 초콜릿을 3개나 먹었어요. 딸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딸은 초콜릿 준 것을 비난하면서 이제 이 아이는 우유 대신에 초콜릿만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울기만 할 거예요 하고 언짢아한 거예요. 그 아기는 개인 사진첩이라는 저장소에 평생 동안 너무 맛있고 행복했던 초콜릿 사진을 저장해 놓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욕구와 바람이 충족되었던 경험이나 사람 혹은 신념 등이 저장된 곳을 좋은 세계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심리적인 욕구 4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고요. 그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었던 사진들이 저장된 것을 좋은 세계, 퀄리티 월드라고 부릅니다. 사진의 힘은요,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켰던 그런 사진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알코올보다 더 강력한 아주 더 좋은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약도 모든 욕구가 충족된 것 같은 강력한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진첩에 저장이 되어서 지우기가 어렵고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글라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욕구인 생존 욕구와 4가지의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생존 욕구는 구내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을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체에 위험이 닥치면 구내가 알아서 면역 체계를 자동적으로 작동을 시키죠. 그래서 운동할 때 막 달리면 산소를 더 많이 주입하려고 심장 박동수를 막 증가시켜요. 그래서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구내는 혼자서는 절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구내가 신내에게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신내가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구내가 목이 말라서 물 좀 줘 아무리 요청을 해도 마라토너가 아니야 1등 해야 돼 좀만 참아 저기 가서 먹을 거야 이러고 물을 안 주고 계속 달리도록 한다면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존 욕구와 다른 심리적 욕구 간의 관계는 아주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심리적인 욕구는 소속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 욕구는 친구를 갖고 싶고 가족에게 소속되고 싶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사랑을 나누고 소속감과 신뢰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힘과 성취의 욕구인데요. 재벌 총수였던 사람이 대권에 도전하는 경우를 보셨죠. 아마도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정치 권력이 힘의 욕구 중에 가장 상위 단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힘에 대한 욕구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다른 욕구와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로 통제하려고 투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깨지고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힘싸움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번째 욕구는 자유의 욕구입니다.
만일 누군가 꽁꽁 묶여 있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으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영위할지 선택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교제하고 즐겁게 읽고 쓰면서 자신이 믿는 대상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욕구와 소속사랑의 욕구는 가끔 충돌하기도 하죠. 힘과 성취의 욕구와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서로 충돌하듯이 자유에 대한 욕구도 욕구 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타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 서로 통제하려고 하면 사랑을 이룰 수도 있고요. 또한 너무 자유를 주면 사람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욕구는 즐거움의 욕구인데요. 호이징가라는 네덜란드의 역사학자는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구 중에 즐거움의 욕구는 매우 기본적인 것인데요. 즐거움에 대한 욕구도 자유에 대한 욕구만큼 강합니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나 애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 관계가 곧 끝나고 말겠죠. 모든 고등동물은 즐거움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소꿉놀이나 상징놀이로 삶에 필요한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오른손으로 물을 마시니까 너도 나처럼 오른손으로만 물을 마셔야 해 이렇게 요구한다면 왼손잡이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 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것은 부모가 자녀도 자신과 똑같기를 원하는 데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너무 높은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갈등하게 되죠. 가끔 이제 욕구 관련한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냉장고를 새로 구입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소속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취 욕구가 충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저장할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소속과 사랑에 대한 충족감이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이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돈을 턱 내고 대형 냉장고를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취의 욕구를 충족했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는 여친을 만나면 소속 사랑의 욕구가 충족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여친이나 남친이 여행 가거나 출장 가면 자유의 욕구가 충족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고 욕구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욕구도 충족하는 것을 존중하고 좌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욕구들을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구 충족 방법과 다른 사람의 욕구 충족 방법이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같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머릿속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머릿속까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윌리엄 글라서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가장 지적인 존재가 된 이유는 각각의 욕구들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발명으로 이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갈등 속에서 다양한 동기부여들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세계 안의 사진은 쉽게 빼낼 수 없지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구 충족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기대치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줄이도록 돕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진첩에도 비현실적인 사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노력해도 달성될 수 없는 사진이 들어있다면 그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대신 다른 사진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면의 욕구와 바람이 충족된 좋은 세계에는 마음속 저울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 장소에서 저울질해 보고 좋은 세계 안의 사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전 행동의 4가지 요소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윌리엄 글라서는 자동차 바퀴 4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하기, 활동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하기에 이 4가지 요소가 행동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바퀴 4개가 서로 유기적인 작동이 이루어져야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4가지 요소가 전 행동으로 작동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행동 요소마다 행동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예를 들면 생각하기 행동, 활동하기 행동, 느끼기 행동, 신체 반응하기 행동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에는 이륜 구동 자동차이기 때문에 앞바퀴가 핸들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핸들을 틀면 앞바퀴 2개가 주행을 주도하게 되고 뒷바퀴는 그저 그냥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앞바퀴 2개인 생각하기와 활동하기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뒷바퀴인 느끼기 행동이나 신체 반응 행동에 초점을 두면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친구로부터 당신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랑 어느 모텔에 들어갔어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그 화가 난 상태로 운전을 막 씩씩거리면서 하고 가겠죠. 그러다가 전조를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험사 직원이 와서 아유 어쩌다 사고를 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그 여인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느끼기에 바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분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뒷바퀴 2개인 느끼기 행동과 신체 반응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서 좌절하고 계시다면 지금 빨리 생각하기 행동을 작동해서 아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네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뒷바퀴인 느끼기 행동과 신체 반응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하기 행동과 활동하기 행동으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